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고용 문제죠. 사실 청년 고용 혹은 실업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이긴 했었죠.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청년 고용 지표를 보면 뭔가 어색한 데이터들이 이어집니다.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청년 실업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고용률이 떨어지는데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핵심은 아예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인구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쉬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만 포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니트족, 중국의 탕핑족 등의 현상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2억 6,200만 명의 청년들이 니트족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에 몰두하기보다는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번아웃을 막는 한마디로 최소화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멈춤과 최소한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혹은 개인들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숨은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요? 왜요? 문화심리학 자체가 좀 희소해서요. 그 중에 또 한국인 심리, 한국 사회 현상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아서 네. 저희 분야 자체가 약간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연구를 오래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청년 실업은 뭐 늘 어느 사회나 다 이슈가 됐던 거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실업, 네. 직장을 구하는데도 못 구하고 있다. 혹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어.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노동시장에 소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쉬어섬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이게 꼭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특정 나라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네. 성향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보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업 같은 경우는 좀 경기가 안 좋다든지 네. 어떤 산업이 기울었다든지 해서 약간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실업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네네네. 네네. 어떤 산업에서 실업 인구가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할 수 네. 있고 이제 네.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쉬었다는 말 자체는 자발적으로 쉰 것 같지만 사실 좀 타의적인 이유가 더 큰 거죠. 외부적인 그렇죠. 이유가. 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직장 내 문화가 지금 한창 교체되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라든지 해서 이제 청년들이 구직과 직장 스트레스가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구직을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현상을 이제 쉬었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들의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쉬었음이란 단어가 100명 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통계,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거겠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쉬었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기성세대랄지 네. 아니면 이 쉬었음 현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주체들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이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네. 또 가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구직 상태에 있지 않거나 직장을 갖지 않은 청년들은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그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만큼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 네. 어떤 아무 직장에는 갈 수 없다. 이 괴리가 또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스펙 쌓고 학원 다니고 그렇죠. 12시간 이상 예, 예, 예. 공부했는데 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월급이라든지 삶의 질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일단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되면 그 길은 다시는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그 취업 시장에서는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기도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한 번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몇 년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위에 수준의 어떤 직장을 얻을 때 면접관들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5년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그렇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예, 네, 이런 네. 문제도 쉬었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측면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도 있죠. 과거에 비해서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AI와 로봇 산업의 발달로 산업 구조가 좀 전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그 숙련된 10년, 20년 차 직장인이 아니면 초급 신입이 한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AI가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자체의 그런 물리적인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것도 쉬었음의 이유죠. 약간 삶의 스타일도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문화도 한 축일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뭐 과거 직장인들처럼 내가 뭐 야근을 하고 뭐 추가 일을 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네. 어떤 과거에 이룰 수 있었던 목표들을 동일한 노동으로 이룰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음. 이걸 선택하자니 뭔가 내가 억울하고 그렇죠. 그 예전만큼 또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직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예전에 조직에 막 심취하던 그런 그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난 내 삶을 좀 더 충족시키고 네. 싶어라는 어떤 스타일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서 어쨌든 쉬었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카테고리화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개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 그 유럽 사회에서 얘기했던 소위 니트족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몇 년 전 저희 월드 클로즈업에서도 다뤘지만 탕핑족도 있고요. 네, 중국에.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네. 서로 좀 시기도 다르고 개념도 다른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예, 네. 일단 그 서구권에서 니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처음에 쓰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나타나기로는 8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적용이 돼서 공식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99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탕핑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쉬었음 청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일본에서 이제 사토리 세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렇죠. 네. 예,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서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니트족이라는 이 현상은 80년대 이제 서구 사회에 제조업이 빠지면서 이 산업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 그치. 세계화하면서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예, 서로 그렇죠. 이동이 시작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구직 의지가 떨어지고 구직을 위한 뭐 교육도 받지 않으려는 현상을 이제 니트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역시 일본의 그런 산업이 경기가 죽고 하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일본 사회는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해서 뭐 알바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일을 해도 생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그 버블 경제 시대처럼 열심히 일하려는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이 청년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사토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의 어떤 버블 경제도 끝나고 네네. 생각만큼 사회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만큼 돈을 못 벌고 그렇죠. 뭔가 좀 침체적인 분위기고 네네. 어떤 목표도 많이 사라지고 음.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나 탕핑족도 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탕핑족 같은 경우는 네네. 뭔가 좀 사회 저항적인 내가 일 안 하면 네가 어쩔 건데 뭐 약간 이런 개념의 네네. 설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뉘앙스 자체가 분명히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네. 문화적으로도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그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거든요. 요즘 심각하죠. 예, 대학 졸업생들이 1년에 몇 천만 명인데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말에도 이제 드러눕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적극적인 취업을 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쉬었음이라는 용어는 번아웃, 좀 소진됐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 구조도 산업 구조이지만 세대 차이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공부하고 취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자리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취업하고 사회에 막 들어오고 있는 세대는 이제 소위 개인주의화가 된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삶의 중심이 개인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산업 네. 구조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한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취직을 하면은 또 거기서 또 그 직장 내 갈등이라든지 네. 그런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일단 뭐 쉬겠다. 나온 다음에 다시 구직을 할 엄두가 좀 나지 않는다. 네. 좀 지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꼰대 같은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저희들한테 우리 때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고생이 심해서 맨날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아니 저 온갖 고통스러운 그 부장님의 갑질과 이런 거 다 네네. 견디면서 나도 직장생활 10수년 했는데 그런 조직 문화, 강압적인 문화 이런 건 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이제 문화의 변화라고 일단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부모님 세대들이 네네.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내 자식들한테는 좀 겪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막 교육열도 엄청 심했었고 예, 예.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너는 그런 갑질 없는 좋은 데 가라, 뭐 전문직이 되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부당함을 참지 말라고 또 교육을 하신 측면도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네네. 직장에서도 이런 거 부당한 거는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거 세대들이 참아왔던 것을 내가 굳이 참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인식 변화, 그러네요. 문화 변화가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즘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 친구는 한 3년 본 것 같고 네. 어떤 친구는 한 6개월 만에 사라지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굉장히 좀 문화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네. 그 친구들이 이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노력만 일단은 하고 나의 삶을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네네. 같고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워라밸이라는 말이 200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단어는 꽤 오래됐죠. 네네네. 워라밸. 네. 사회가 이제 과거 어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가는 기점 같은 개념입니다, 워라밸이. 그래서 예전에는 조직이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목표가 있으면 7, 80년대만 해도 뭐 수출 100만 불 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국가적으로 그걸 네. 채우려고 막 개인이 더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뭐 2000년대쯤 되면서부터는 국가적으로 채워야 될 그런 기준들도 어느 정도 채웠고 개인적인 삶의 질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해서 그런 이제 집단적인 목표가 개인들한테 더 이상 소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것이 이제 워라밸, 개인 삶의 질이죠. 이제 뭐 여가라든가 뭐 취미라든지 그런 쪽으로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랬던 시대에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평론가님이나 제 연령대 정도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빠른 분들은 이제 저희 그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사회에 나갈 정도가 그렇죠. 됐거든요. 네. 20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거의 한 세대 정도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동안에 뭐 웰빙 열풍도 있었고 중요한 사회적 위기도 겪으면서 사회가 나를 뭐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죠. 좀 각자 도생에 가까운 이제 네. 가치관들이 개인주의를 앞당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회사에 야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안 자를 것도 아니고 금방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목격을 하기도 했고 네. 내가 어떤 성취를 회사에 갖다 줘도 이게 나한테 그만큼은 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중심이 점점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뭔가 좀 적극적인 이미지,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나의 삶을 조금 더 만족시키겠어. 예, 내 삶을 찾아야겠다라는 네네.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극악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각자 도생이라는 뉘앙스가 딱 겹쳐지면서 굉장히 방어적인 삶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묘한 양가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내 삶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 이제 워라밸이나 이런 개인주의가 도입이 됐었죠.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네네. 네. 근데 또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개인주의에서 뭐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 자체가 이제 작아진 것도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뭐 서로 소통을 잘 안 하고 다른 부서는 모르는 게 기본적이고 네. 회식이나 이런 거 시키면은 큰일 날 소리고 요새는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직장 내에서도 내 목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네. 또 결혼율도 줄어들고 아이 안 낳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 경제적인 능력과 그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진 거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2001년에 입사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2001년에 입사해가지고 주말마다 산에 갔어요. 그때 심지어 회사에서. 주 6일 근무했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토요일도 일했거든요. 토요일날 일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산에 토요일날 있고. 오후에 산에 가세요. 근데 자유래요. 네. 근데 별로 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는데 역시 조직 문화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직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과거에는 어느 정도 뭐 나쁘게 말하면 까라면 까 비슷한 맞아요. 문화도 있었고 네, 힘들었어요. 또 눈치, 눈치.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걸 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제 그것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경험한 세대가 80년대생들 정도라고 보면 될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네, 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사회적으로도 바뀐 것도 있고 이제 그 시점에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친 큰 영향이 이제 각자 정말. 도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눈치를 봐도 회사에서 날 먹여 살려주지 않는데. 평생 직장은 아예 없어졌고. 내가 네. 뭘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완전히 그 가치관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고 내가 집안을 살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목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사회가 돼버렸으니 네. 그 과거의 목표는 네. 어느 정도 이뤘고 또 이룰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거 좀 구해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쉬었음 상태에 있는 2030 청년 규모가 2023년 이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분명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를 유지해 왔던 여러 가지 질서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붕괴되고 있죠.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좀 국제 질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안해졌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AI와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산업 구조까지 이제 뒤틀리고 있으니까 네.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죠. 막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막 기계 때려 부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은 오히려 공장 일자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사회 변화는 이제 사람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산업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속도를 좀 둔화한다든지 네.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사람들이 적응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4050 쉬었음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방치 또는 유지할 수는 없고 속도를 늦추는 조치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이 쉬었음 인구가 지금 2023년 이후에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수가 정말 불행하지만 더 늘어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것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압축 성장, 뭐 치열한 경쟁 문화 이거는 우리나라에 좀 특히 심하잖아요. 네. 우리는 경쟁에서 부추기고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가라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사실 뭐 입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걸로 연결되는 극단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특히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사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이룬 성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화라는 게 이제 어떤 사회가 경험을 해왔다는 것의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뤘던 성취도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한국은 적응을 잘 해왔거든요. 네. 이게 한국의 문화 때문입니다. 쉬면 죽는다.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제 거대 사회가, 큰 규모의 사회가 지금의 세계에서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팍팍한 건 사실이고, 그 결과가 지금 뭐 쉬어스 민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20대 때 이미 번아웃 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정작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이미 지쳐 있어서 음. 네, 통계상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한 10년 뒤쯤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가요? 우려하시는 거.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문화적인 네네. 측면에서. 일단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느 연령대건 간에 네. 쉬어슴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 부담이죠.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되어야 될 자원들이 이 쉬어슴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극단적인 예로 이제 가정의 붕괴 머지않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쉰다 그러면은 부모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쉰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이 가정은 지탱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제 중산층의 붕괴, 가정의 붕괴, 나라를 떠받칠 네. 근본이 무너진다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쉴 수밖에 없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이분들의 이제 좌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과거부터 뭐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말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들이 사회를 지탱해 오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삶이 어려우면은 그런 거를 사실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뭐 카페에서 핸드폰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런 게 자랑거리지만, 몇 년 후에는 그런 걸 훔쳐다가 팔아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 뭐 쉬었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청년 실업 문제는 항상 이제 존재하는 거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자체가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경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텐데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쉬었음으로 네. 규정할 수 있는 이 현상 자체는 근본적인 인류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 장면에서 인간의 필요가 적어지고 인간이 지금 기계와 AI에 대체되고 있는 이 현상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거나 개인 수준에서 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너무 어렵죠. 네. 네. 인간이 대체되는 것과 상응하는 네. 인간이 필요한 어떤 새로운 산업이랄지 고용을 대체할 만한 분야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도의 조절과 관련해서는 뭐 역시 이제 국가가 네. 정부에서 심한 속도의 변화, 지나치게 이런 충격을 강하게 받는 분들 보호를 하신다든지 이제 기간을 유예해 주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고용의 시대가 끝나고 네. 완전히 이제 개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산업 자체도 이제 어떤 회사가 대규모 고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개인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이걸 뭐 자영업이라고 작게만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산업 자체를 개인이 만들어내는 시대, 그런 시대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쉬어스 민구라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네. 심각하고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30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네. 고용 없는 사회라는. 왜냐면 우리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국이 다 각자 도생이고 각국이 지금 네네. 대화를 단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위기가 아닌가. 세계가 어떤 전환점에 있을 때 항상 가이드라인이나 새로운 질서 같은 게 좀 구축되곤 했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혹은 못 쓰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더 걱정되는. 네. 네. 그런 국제사회의 질서도 지금 뭔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죠. 다들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전 세계 청년들의 실업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